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5월 상순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죠? 5월 1일부터 10일까지요. 그러니까 4월 달 수출 감소세가 좀 둔화가 되어서 5월 실적은 내심 그 개선 가능성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출 감소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요, 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해서 순수출 효과, 즉, 수출 빼기 수입, 이 효과는 더 악화됐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 21.9억 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6.4% 감소이지만은 일평균 수출액은 무려 13.6% 감소입니다. 반도체 수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말이죠. 그 미중 그 무역 협상이 파탄 났고요. 지금 중공도 이제 죽지 않으려고 뭐 기를 쓰고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 제목 한번 보십시오. 뭐 기를 쓰고 대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느긋하게 지금 더 조질 그런 그 같고요. 예. 지금 그 트럼프 트윗에서 그 다음에 그 커들로 그 발언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지금 느긋하게 계속 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 이런 걸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어떤 그 과도기 상태라고 해서 무역 환경은 분명히 더 악화되겠죠. 뭐 이거 그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지금 그 5월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만약에 5월 수출도 마이너스 된다면요. 지금 수출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 GDP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 더욱 높아집니다. 이미 4월 수출은 마이너스 났고요. 예. 그래서 투자 시 이 점을 명확히 하고자 영상 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수출에서 살짝 주목한 점은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로 16.2% 감소했는데 베트남 수출은 29.9%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 그 기본적인 팩트가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26.8%이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재 비중이 79%라는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정도 지금 우리가 그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 차이콤 리스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중 간 이 무역 이 전쟁이 그러니까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차이콤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중국 수출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구조조정 할 테니까요. 한국 기업들도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는 미국한테 저격받을 수 있잖아요. 딱 조준하고 있잖아요. 스나이퍼가. 예, 그러니까 중국 수출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근데 지금 그 베트남 수출이 더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율이고, 금액으로는 이제 뭐 차이가, 비교가 안 되겠죠. 중국과의 어떤 거 감소하고는.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추세를 형성하는지 이걸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전날 종합주가지수 2292였습니다. 오늘 종가 2079, 마이너스 9.3%입니다. 네. 이 정도면 경제 지금 시원하게 말아드시는 중입니다. 예. 미국 주가 모습 보십시오. 아주 환상적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일본 주가 모습도요,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국 주가 모습, 정말 비실비실합니다. 왜 한국이 이래도 형편이 없습니까?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주도의 이 글로벌 가치 사실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이에 충실하면은 미국 잘 나갈 때 한국도 따라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커플링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은 일이 잘 나가는데 한국은 이렇게 꼬라박았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지금 그 중공 그래프 그 주가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공보다 못하잖아요. 도대체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거 참 신기합니다. 네. 네. 2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9% 지금 말아먹었는데요. 앞으로 말아먹는 속도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속도로만 망가뜨려도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대략 마이너스 15% 정도 더 말아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간 마이너스 9%면 1년에 한 마이너스 4.5%, 5% 정도 하면 15%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못한 거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아니, 뭐, 저끼리 둘이 속닥속닥 하면서, 아, 벌써 램덕 온다고,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저끼리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어? 녹화되고 세상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 이런 판에 지금까지 못한 거 앞으로 잘 할 가능성 거의 없죠.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환율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만 10원 이상 급등해서요. 1188원입니다. 52주 최저점이 1064원선인데 이것보다 무려 124원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어제 긴급 환율 전망 통해서 2분기 만약에 리세션이 된다면 12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그 북한 간의 3차 트럼프 김 서밋 지금으로서는 뭐 예상하는 게 맞겠죠. 그 김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서로 막판에 지금 그 오지게 지금 기싸움 하는 것 같았는데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맘먹기 달렸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3차 그 트윗 직전까지는 서밋 직전까지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겠죠. 도발 강도를 높여가겠죠. 적당하게. 이게 지금 눈치 엄청 보는 것 같은데 뭐 처음 미사일 쏴봤자 뭐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 또 쏴버리고 예. 북한은 뭐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에서는 미사일 아니라 그래 자꾸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지오포리티컬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올려버리겠죠. 이거는 그대로 환율 상승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수출 기업들 한국 철수, 해외 이전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GDP에서요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 선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 여전합니다. 기업 투자는요 국내 투자 감소하고 해외 투자 늘어나는, 즉 해외 이전하는 이런 추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지난번 그 2분기 그 리세션 증상 이런 거 다루면서 데이터를 한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기업 투자 감소고 두 번째로 이 수출 감소인 겁니다. 기업 투자가 국내에 기업 투자 감소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기업 투자 감소하면은 내일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 기업 투자가 2분기에 과연 크게 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본질적으로 기업 투자는요 들쭉날쭉 불규칙합니다. 예, 투자 집행 시기 딱 한 번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고 뭐 이런 거지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에 투자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이 투자가 2분기 한번 늘었다고 해서 뭐 3분기, 4분기에 계속 늘리라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 수출과 투자가 부정적이라면 정부 지출이나 소비가 받쳐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요. GDP 구성 요소는 민간의 소비 지출 C 더하기 기업의 투자 지출 I 그렇잖아요. 그럼 정부 지출, 정부의 순지출 G-T, G Government Expenditure, T Tax 이게 정부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출 X-M 이렇게 되는 거죠. X-M 수출 빼기 수입 이것이 GDP 구성 요소입니다. 거기에서 수출과 투자를 담당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부 지출이나 소비가 받쳐줄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 지출 이 부분은요, 일시적으로 그 경기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GDP를 받쳐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줄기 때문에요. 인구 절벽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요, 해마다 대략 80만 명씩 지금 우리 감소하고요. 새로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는 인구는 대략 40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대략 앞으로 한 16년 동안 이 추세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구 절벽에 따른 소비 절벽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비 주도형 경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그래서요, 그러니까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바로 리세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하방 리스크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를 전제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